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페이가 금요일장 상한가에 직행하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쌍코피가 터지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의 기술적 대응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미국의 10월 CPI가 발표됐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낮았다 그래서 시장은 폭등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찬찬히 좀 잘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10월 달에 헤드라인 CPI가 0.4% 증가로 나타났는데 지난달에 0.4%, 이번 달에도 0.4%. 개선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전망치보다 낮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헤드라인 CPI는 확실히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드디어 이제 8%를 하향하면서 7.7% 찍었다. 이젠 완전히 정점이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분명히 늦춰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던 거고요. 근원물가 같은 경우도 상승할까 두려웠었는데 다시 살짝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6.3% 찍었어요. 여전히 인플레이션 수치는 높지만 이제 정점을 찍고 조정각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은. 여기에는 천진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세부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 같은 경우 0.8 증가해서 0.6 증가로 좀 둔화가 됐고요. 에너지가는 반대로 마이너스 2.1에서 플러스 1.8로 증가했습니다. 요게 이제 하반기 때 어떻게 나타나냐가 또 헤드라인 수치에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진. 그래도 근원물가 지수에서는 중고차 가격이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죠.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4. 감소폭이 더 커졌고요. 의복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7 긍정적 그런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용 같은 경우는 0.7에서 0.8 증가로 오히려 증가폭이 커졌지만 결국 시간차로 내년도에는 이것이 분명히 꺾일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비 같은 경우도 1.9에서 0.8 증가로 증가폭은 둔화됐죠. 그리고 의료비용 같은 경우도 1.0에서 0.6으로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품목을 봐도 나쁘지 않구나. 이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진 않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이제 전해진 거죠. 그래서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도 급락을 했습니다. 4%대 그냥 한 방에 깨고 내려왔죠. 3.8%까지 좀 내려왔는데 추가적으로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과연 이 3.6도 깨고 급락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일정 부분 또 되돌림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4%대를 강하게 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모습은 보였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로이터발 찌라시가 있었잖아요. 중국이 앞으로 노딱 사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거다. 그런데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그걸 부인했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노딱 사태 격리 기간을 단축한다. 그리고 PCR 대출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결국 중국도 노딱 사태에 대한 규제가 이제 완화로 완전히 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또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중국 애들은 언제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니까 신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무려 하루 만에 7%가 넘는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추가적으로 또 상승하면서 1.88% 추가 급등을 했어요. 자, 바닥에서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파월발 효과 이런 기대감으로 추세를 이미 상승해서 만들었고 추가 추세 만들었을 때도 자리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런 알고리즘에 의한 매매들은 어느 순간에 알고리즘이 반대쪽으로 전환되면 순식간에 또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술적 자리가 유지가 반드시 돼야 되겠죠. 이 갭이 메워지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갭이 안 메워지고 움직여줘야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감이 계속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긍정적 또 소식이 전해졌죠. 흥국생명이 문제 많았던 콜옵션을 결국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 채권 시장이 좀 안정됐고요. 미국발 훈풍도 있었는데 우리 채권 시장이 안정되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강세로 급변한 거죠. 1,300원 근처까지 빠르게 내려왔어요. 1,400원 깨고. 정말 쉽지 않은 그림입니다. 이게 무슨 환율 시장이라고 보이겠어요? 거의 세력주들, 잡주들의 모습이지 이게 환율 시장이라고 하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도 분명히 기계적인 알고리즘 매매가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환율 시장에서도. 원화를 매도했던 공매도 세력들, 이 세력들이 빠르게 숏스퀴즈가 났을 겁니다. 사들여야 되니까요. 굉장히 다행스럽죠, 우리로서는. 자, 최근에 우리 지수가 긍정적 반등 흐름을 기술적으로 쭉 해왔는데 이 반등에
주체는 역시 외국인이었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중국 쪽의 자금을 빼서 일부 신흥국 쪽으로 포트 조절하는 과정에서의 효과를 우리가 좀 봤는데요. 지금까지 올라오는 것도 외국인 수급에서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더 수급이 유입돼서 가파르게 올라오면 두들겨 맞는 자리가 또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차익 실현이 또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전히 적자입니다. 수익을 지금 많이 내고 있는 과정은 아니고요. 볼륨 사이즈가 꾸준히 성장한다는 거. 그런데 그 성장률도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총 거래 규모 같은 경우 30.5조 정도까지도 지금 늘어났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인데 이 정도만 돼도 시장이 만족할 만한 분위기가 되는데 시장은 이거보다 더 높은 걸 요구한다는 소리예요. 매출액은 1,414억 찍었습니다. 분기 매출이 1,414억인데 지금 시총은 7조대란 말이에요. 적은 시총이 아니죠. 자, 매출 성장률을 한번 볼게요. 분기별로 매출 성장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성장폭이 45도 각도로 쫙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가잖아요. 중간에 마이너스 성장도 한번 있고, 그리고 지금 잠재적인 경쟁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카카오페이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애플페이가 시장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잠식해 들어가면 카카오페이의 전체적인 성장 기대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카카오 먹통 사태 나면서 거기에 대한 견제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워낙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막강하니까 견조하지만 애플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곳에서 견제가 들어오고 쿠팡 같은 곳에서 견제가 들어온다 그러면 성장률의 둔화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 도전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은 카카오페이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부분만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카카오페이의 대차거래 현황을 보시면 자, 10월 달에 급락하는 과정에서 대차거래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열심히 공매도 쳤죠? 그런데 주가가 급반등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숏시키지는 않은 거예요. 아주 박살 나는 겁니다. 증거금 채워넣어야 되니까. 다 손절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대차 거래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계속 공매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대차 거래가 쭉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차 거래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면 카카오페이의 눌림목은 생각보다 깊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급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바닥에서 플랫폼을 만들고 드디어 이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 정말 왕급등 상한가를 보여줬죠. 거래량도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이렇게 보시면 블록들 문제로 대량 거래 터져서 박살났던 구간이 있죠. 그 정도 지금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여기 다 물려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가장 강력한 저항의 자리가 될 거예요. 이 9만 원대 진입하는 자리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빠졌다가 기술적으로 반등을 또 강하게 했던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가 바로 지금 추가 상승하면 진입할 자리입니다. 6만원에서 7만원대 거래량도 일정 부분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가게 되면 매물 충돌을 또 할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상승 나와도 추격 매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눌림목에 나왔을 때 또는 여기서 고공전투를 한다면 고공전투의 저점만 노려서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당장이라도 눌림목이 좀 깊게 나오면 기술적으로 봐야 될 자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분봉을 열어놓고 보면 기술적으로 분봉상 대량 거래가 유입되면서 피뢰침을 맞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결국 장악하면서 올라와가지고 상한가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면 이 55,000원 근처 자리는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자리가 터치되거나 살짝 깨더라도 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박스로 말하면 이 자리가 기술적 반등에 좋은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들만 노려서 매매를 해야 되고 아니면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 상승 이후에 치고받고 할 때 고공전투의 저점 자리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현대로템이라든지 또는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 이런 종목들로 눌림목 자리 찾아서 매매하는 게 좀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어찌됐든 호재에 목말라 있던 시장이 호재를 확대 해석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다 같이 급등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냉정함을 가지고 지금은 기술적 대응만 하는 게 좀 더 편안할 겁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시장을 뒤흔드는 알고리즘 매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인이었습니다.